그래서 주식회사는 그 오너십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이게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오너라고 하는 것은 그 마스터죠, 마스터. 주인님이죠, 주인님, 오너.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 노예들. 주인과 노예. 그리고 국왕과 뭐, 그 다음에 그 기사들. 그리고 농노들. 이런 식으로 이제 왕과 귀족과 평민, 노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 계층이 형성돼 있던 과거 이제 왕조 국가나 봉건제 국가와 달리 근대 국가는 이제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권리, 투표의 권리, 그 다음에 뭐 소유권도 이제 자유화된 거죠. 그래서 이 오너십, 주식회사의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회사는 주주들이라는 게 있죠. 주주들이 주식을 어떤 형태로 나누어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오너십을 누가 얼마만큼 가졌냐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십이 분산되다 보니까 기업을 그럼 누가 이끌 거냐, 이 리더십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왕조 국가나 이제 봉건제 국가는 황제 또는 귀족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리더가 되는 거고, 평민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절대. 그 다음에 노예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오너십이 다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권력이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럼 어떻게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정하고, 그럼 리더는 누가 감시하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리더는 어떻게 보상을 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와 절차, 이런 건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오해와 그 다음에 이제 미스언더스탠딩, 오해 똑같은 얘기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식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주식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잘못된 용어들과 관행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이제 언론이라든지 학교 뭐 그리고 기업 자체들, 스타트업들도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보면은 리더십 앤 거버넌스라고, 이게 애플에 보면은 리더십 앤 거버넌스 이런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어떤 이끄는 정신 이런 게 아니죠. 십을 자꾸 뭐 앙트프라노식 그러면 뭐 기업가 정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또 이제 특히 더 이상한 건 오너십을 좀 이따 보겠지만 오너십을 주인 정신이라고 또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굉장히 잘못된 번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리더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를 하고 있는가, 리더십. 그래서 팀 쿡이 이제 아시다시피 CEO고, 그 다음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이 있죠.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렇게 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소프트웨어 쪽. OS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담당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 뭐 파이낸스, CFO죠. 그 다음에 뭐 리테일, 소매 담당,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쭉 있고, 이제 이렇게 바이스 프레지던트 레벨,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레벨까지만 이제 이그제큐티브 프로파일에 소개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이 쭉 있고, 뭐 디퓨티 디렉터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가 이제 주주들의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고, 이 보드 오브 디렉터가 이제 CEO의 보고를 받고, 또 이제 CEO의 뭐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을 추인해 주거나 이렇게 승인해 주거나 뭐 보상 체계를 결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보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사회죠. 최고
의결기관은 이제 주주총회고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이제 임시주총해서 어쩌다 열리니까 실제로는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여기 이사회는 이제 아서 디 레빈슨이라는 분이 있고 체어맨이죠, 이 사람 체어맨. 그다음에 이제 어딧 커미티에서 이제 감사이죠, 감사. 팀 쿡은 CEO이면서도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이제 그 보드 오브 디렉터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좀 틀린데 유럽은 그 CEO가 이 보드 오브 디렉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된 형태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그제큐티브 CEO들이 보드 오브 디렉터를 겸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주주 간 이해 충돌, 그다음에 conflict interest 이제 그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은 완전히 그냥 이사회하고 경영진하고 분리해 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영진들이 이사회 같이 겸직할 수 있죠. 특히 CEO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체어맨 CEO를 겸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스티브 잡스는 이제 체어맨 CEO를 겸했고 복귀한 후에죠. 그 다음에 이제 팀 쿡은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에 들어와 있고 CEO로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쭉 있죠. 그래서 감사 쪽에 좀 있고 어딧 커미티에 감사위원회 이제 여기서 노미네이팅 커미티는 이제 또 컴펜세이션하고 노미네이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 경영진을 보상하고 이제 그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고 이제 어딧하는 건 이제 감사하는 측면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영진들을 감시하고 임명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주들을 위해서 보드 오브 디렉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 리더십과 거버넌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은 주식회사는 이제 근대의 발명품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건 잘 알려진 거고 그래서 어떤 오너십과 이 경영진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너십이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왕이 다 결정하고 내가 오너죠 왕은 그러니까 몸대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밑에 이제 신하들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권력 관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주주총회 이사회 그다음에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의해서 이제 회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 이제 지주회사가 되면서 알파벳을 이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corporate governance 가이드라인은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알파벳에 그리고 이제 이 주주들을 위해서 for the benefit of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주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보드 오브 디렉터들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사는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이상한 이제 막 그 유체 이탈적인 법 조항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사회는 주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 책임이나 뭐 이런 거 뭐 환경적 책임 뭐 요즘 말하는 ESG 이런 거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만드는 건데 이제 디렉터와 매니지먼트 아까 말한 익제큐티브들이죠. 그들이 그 앱 알파벳의 어떤 주주를 위해서 알파벳이 이제 성장하는 거 오브젝티브죠. 이게 기업의 오브젝티브 뭐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즘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적 책임 문제라든지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이 오브젝티브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쭉 발전 과정이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즘에는 ESG로 대표되는 거죠.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업의 목적은 이제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고 이
보드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어떤 이 이사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 이제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탈법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국내인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는 들어올 때 또 이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뭐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보드의 구조, 이사의 구조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멤버십은 어떻게 한다. 뭐 이제 어떤 사람을 이사진으로 뽑을 거냐. 그 다음에 이사진의 독립성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임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출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버시 하는 감독하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쭉 가이드라인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장 요건에도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상장할 때 증권거래소에. 이제 그리고 오너십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오너십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SBA가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청 같은 거, 우리나라만 이제 중소기업부가 됐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스트럭처, 네가 창업을 하려면은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독 소유, 이건 이제 우리의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은 거고, 이제 파트너십, 이건 이제 합작 사업,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한회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회사는 이제 여기서 주식회사는 C 코퍼레이션이 있고 S 코퍼레이션이 있고 B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건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티브, 이건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비즈니스 스트럭처마다 이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너십이 어떻게 됐냐 나오는 거죠. 솔 프로프라이터십은 뭐냐면 원 퍼슨이 오너십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세금을 내죠.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unlimited personal liability,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파트너십은 2명 이상 사람들이고, 여기도 unlimited죠.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니까, 이게 이제 언리미티드니까 여기서 새로운 회사 출연 리미티드가 라이빌리티 컴퍼니 LLC가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오너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도 내에서 이제 책임지는 건데, 그럼 이 주식회사는 뭐냐? 여기도 one or more people이죠. 오너십은. 그리고 owners not personally liable. 그러니까 오너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좋은 제도예요.